네, 안녕하세요. 골라투자입니다. 네, 오늘 증시는 미국 여파로 좀 하락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승해서 살짝 조정받는 모습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저항이다 뭐다 이렇게 하지만 일단은 좀 긴장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0.6%, 뭐 엄청난 하락은 아니죠. 하지만 이게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0. 몇 프로 이렇게 올려왔듯이 반대로 또 간다면은 또다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하기보다는 이제 일단 보유한 거 한번 좀 보는 시간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보유한 어떤 종목들이 지금 뭐 괜찮은지, 뭐 괜히 이제 지수가 하락할 때 휩쓸리지 않을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서 쭉 꾸준히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개인들이 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뭐 특정 종목으로 쏠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 요즘 뭐 그렇죠. 그 네이버나 뭐 아니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삼성전자 69,000원이니까 사도 되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7만 원에 사도 뭐 이렇게 수익 내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차트를 보더라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막 이제 주봉을 밟고, 그러니까 아니 주봉이 아니라 그 120 주봉으로 봤을 때 121선 밟고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다. 막 약간 이런 기대감이 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주식이라는 것이 상승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코스피 그러니까 시장 흐름에 이제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뭐 실적이 좋고 뭐 기술적으로 뭐 차트도 좋고 그래도 얘들이 막 그 수급이 받쳐줘야 올라가잖아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 개인들만의 매수세로는 좀 한계가 있어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찍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자 일단 자 어제 찍었던 종목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를 살짝 더 돌파해서 한 3% 정도 추가 상승한 뒤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200일선이 무조건 저항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이제 200일선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200일선 한번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보통 121선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200일선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렸고, 그다지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대한전선에 대해서 다들 막 그러니까 다들 좋은 얘기 막 3,000원 정도는 봐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락 반격형 나왔거든요. 이게 뭐 패턴이 100% 맞는 건 아닌데 일단 하락 반격형 나오면서 향후 흐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의 흐름이죠. 이번 주 마지막이니까 다음 주부터의 흐름 지켜보실 필요 있고, 그래도 오늘 이제 그 제 목표가 보고 수익 청산하신 분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요즘은 제가 좀 느끼는 게, 정말 이제 제가 그래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목표가를 돌파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목표가 이건 닿지 못했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목표가 닿지 못했고, 팔 수가 없었을 겁니다. 4,600원인데, 일단 팔 수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일단 손실이 나셨을 수도 있고, 제가 뭐 매수하러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괜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가에 걸었다가, 이제 뭐 다음날 대본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정말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바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때 당시의 분위기만 봤을 때는 여기 뭐 8,000원도 갈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주식이란 거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네이버 검색해도 나오는 거고,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조금씩만 이제 꾸준히 수익 내도 충분히 수익이 남는데, 이거를 뭐 그냥 뭐 10,000원 보겠다 이런 식으로 토론방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정말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보면 알겠지만, 자 이런 것도 있었죠.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보다 아직도 높지만, 오늘 진짜 난리 났었어요. 오늘 심각했습니다. 오늘 진짜 막 이거 이제 뭐 20만 원을 그러니까 2차 목표가로 뭐 20만 원 보겠다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반대로 가버렸죠.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 제가 이때 당시 찍어서 그냥 목표가 여기로 잡을게요. 제 목표가는 여기였는데, 일단은 지금도 뭐 제 목표가에 비하면 훨씬 위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 언제 갈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어서 뭐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당장 상승하더라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는 영상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고점을 정확히 맞추지는 못합니다. 고점을 뭐 배로 뛰어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목표가를 어쨌든 플러스로 말씀드려도 닿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 괜히 뭐
뭐 그러니까 높게 말씀드렸다가 닿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네. 이건 뭐 애초에 제가 매수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유튜브 보면 예, 매수해라 막 이렇게 막 이거 다시 뭐 좋은 공시 나올 거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엔 예, 지금 뭐 안 좋은 하여튼 뭐 이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매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효과고 뭐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냥 매수 자체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오히려 뭐 그때 당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참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할 줄은 몰랐어요. 다들 아니요 이거 파셔야 됩니다. 아니면 뭐 살짝 반등 가능합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웃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엔 같은 경우에 예, 결국 이것도 좀 괜찮게 찍은 것 같아요. 목표가하고 뭐 간에 어쨌든 횡보하니까 이거 뭐 그렇게 뭐 손실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괜히 고점에 매수만 안 하셨다면, 네, 여기서 뭐 매수하지 않으셨다면 뭐 다들 뭐 괜찮게 끝내셨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찍은 영상들 제가 다 이제 보거든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스크립트도 작성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런 얘기가 좀 옳았나, 아니면 뭐 말실수한 거 있지 않나. 제가 이제 전에 유가 얘기할 때 $1,100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뭐 그런 적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하면서 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네, 좀 많이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단순히 오늘 하루 영상 찍었다고 뭐 그냥 알아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계속 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찍었던 영상들을 계속 보면서 목표가 닿았구나 안 닿았구나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하고 있으니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보통 매수보다는 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매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꽤 상승한 종목들 이제 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원칙적으로 고수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매수하지 마셔라. 그러니까 물타기 하지 마셔라. 신용 미수 쓰지 마셔라. 그리고 뭐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향후에 뭐 주가가 배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도 이미 이렇게 뭐 70%, 80% 상승한 종목을 매수하지 마셔라. 이런 식으로 좀 원칙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에, 당연히 제가 틀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 사례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 저희 고릴라 투자 보시면서 정글에서 정말 살아남는 이 주식시장이 정말 정글 같거든요. 살아남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종목 우리기술 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는 이제 코인 때문에 최근에 엄청나게 막 인기가 좀 있었죠. 이거 뭐 코인이 그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코인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뭐 그냥 이제 디지털 금 뭐 취급을 받을 거, 이건 옛날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전쟁 나면서, 그러니까 실물금 있잖아요. 실물금이랑 비트코인을 비교를 하는데, 예전 실물금은 솔직히 미사일 맞으면 없어지잖아요. 네, 아무리 금이어도 미사일 이렇게 전쟁 나고 그랬을 때 금 창고에다 미사일 쏘면은 금 뭐 다 녹아내리죠. 금 녹아내리지만 비트코인은 미사일 쏴봤자 우리 가상에 존재하니까 오히려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금이다 라면서 비트코인을 많이들 이렇게 요즘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봐도 뭐 코인으로 수익 냈다, 코인으로 뭐 대박 냈다 이런 사례들도 많고, 또 코인은 이제 주말에도 그리고 뭐 밤에도 계속 이제 24시간 돌아가다 보니까 다들 이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린애들도 하는 뭐 그런 게 코인이기 때문에 이제 코인에 대해서 다들 매매하시는 분들 많지만, 코인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코인은 뭐 기술적 분석이 먹히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데 금이라고 하기엔 너무 변동성이 강해요. 연간으로 봤을 때 뭐 배로 움직이기도 하고, 비트코인 기준으로 봐도 막 하루에 몇 %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서 디지털 금이라기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디지털 은이라고 하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금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우리기술 투자가 지금 업비트랑 관련이 돼 있고, 우리기술 투자가 현재 이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왔고요. 요즘 그 두나무 얘기 막 많이 나오잖아요. 두나무가 막 엄청난 이제 실적을 냈다, 얘네 연봉이 얼마다, 이 정도로 그 업비트 자체가 정말 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트코인 거래 자체가 이제 정부에서 약간 뭐 트래블로 뭐 이런 것도 만들고 뭐 별의별 것들이 있어서 약간 제도권,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간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가상자산 자체를 우리 주식처럼 약간
약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뭐 어떻게 뭐 얘기는 계속 나와요. 무슨 표결도 나오고 뭐 이거를 쓰지 말게 해야 된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메가 트렌드 상으로 블록체인이나 이 비트코인을 부정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너무 이제 인정하기는 변동성 강하고 또 애매한, 이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쪼가리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되지만 어쨌든 간에 거래는 되고 있고 엄청난 자금이 비트코인 그 코인 시장에서 유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두나무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 자체가 갑자기 상한가 가고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얘네 재무제표에 아주 긍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두나무 지분 1조 5천억대 중에서 일부 매각입니다. 전부 매각은 아니고 일부 매각을 통해서 정말 수익 청산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얘네가 애초에 하는 일 자체가, 자, 우리 기술 투자잖아요. 어딘가 이제 투자는, 그러니까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뭐 신기술 사업, 아니 약간 벤처 캐피탈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뭐 벤처 기업이라든가 비상장이든 어디든 간에 투자하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회수하면 이제 엑시시라고 하는데요. 어떤 뭐 기업이 예를 들어 100억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럼 몇 년 후에 막 정말 이게 300억, 400억이 된다면 뭐 수익률이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이제 수익을 내가면서 우리 기술 투자는 실적을 잘 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좀 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자 보시면 역대급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참 저는 이제 주식하면서 처음 보는 이 금액을 떠나서요. 금액을 떠나서 영업이익률 90%는 처음 봤습니다. 엄청 이거는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90몇 프로 이거, 그러니까 얘네가 그 엑시트하는 걸, 그러니까 그 캐피탈하는 걸 가정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얘네가 어쨌든 실패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실적을 배로 뛰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뛰었죠. 실적 자체가 연간으로 보더라도, 자, 연간으로 보더라도 얘네 진짜 막 중소기업이었는데 이번엔 진짜 중견,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 좀 맞먹을 엄청난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산도 그렇고 부채도 좀 늘었지만 어쨌든 자산이 압도적으로 늘었으니 뭐 걱정도 없고요. 자본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좀 개선이 됐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업 이거는 얘도 근데 제조업은 아니다 보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일반적인 또 상황과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좀 높은 거에 대해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어떻게 막 들쭉날쭉 할 수밖에 없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고,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 아마 파티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진짜 뭐 직원들 보너스고 뭐고 하네 정말 다들 웃고 있을 겁니다. 엄청난 실적을 내줬고 코스닥에서도 이제 150에 드는 엄청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이제 인지도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두나무 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기술투자가 7%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그 7%가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보다도 훨씬 큰 기업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나무로 발생한 이 실현손익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 나죠. 이제 배당, 야 배당 줘라 이러죠. 배당 지금 돈 엄청 벌었는데 야 우리 배당 지금 몇 년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는데 배당 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이게 그 배당 가능,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 평가 가치로 지금 아직까지 보유한 걸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저도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상법상 이제 배당 가능 이익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제조업이면 이거 간단하게 뭐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얘네가 좀 이제 투자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그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을 잡히는 거, 제가 아까 다트 봤을 때 다트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 갑자기 실적 증가한 거에 대해서 뭐 취득 및 평가익 인식, 이게 그 배당으로 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배당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회계란 게 진짜 엄청 복잡해요. 이게 엄청 보시면 알겠지만 항목도 많고, 이게 배당으로 갈 수 있는 그 수익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평가익 인식이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 배당까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실적이 개선됐다는 건 긍정적인데, 그럼 배당을 빼고 일단은 그럼 주가를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같은 경우에 현재 9,000원대 유지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일단 저거는 그 아까 실적 가지고 저거 뭐 밸류에이션 하면 그럼 이거 몇만 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일단 얘네는 좀 그 형태 자체가 실적이 개선된 거 뭐 엄청 긍정적인 소식인데, 그 밸류에이션대로 가기보다는 테마성도 약간 비트코인 테마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투자 기업이라 그냥 아무래도 적당한 상승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가를 좀 낮게 보기보다는 일단 시장이 별 문제 없다는 하에 일단 얘네 목표가는 12,00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현대 주가 대비해서 뭐 엄청난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렇게 완전 낮은 뭐 무슨 개미 같은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세 발의 피 같은 쥐꼬리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한 수익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은 정말 잘 나오고 있고요. 이번 이제 거래량이 뭐 다음 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냥 여기서 그냥 이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완만하게 좀 올리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000원까지 일단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익절 손절은 대신 말씀 안 드릴게요. 이번에는 익절 손절을 굳이 하기에는 또 애매해요. 왜냐면 갑자기 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그런 건데, 거기에서 갑자기 뭐 핵미사일 몇 발씩 발사한다 이런 거 얘기만 좀 없으면은 그렇게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완만하게 갈 확률이 높아서 눈치 보면서 가는 거죠. 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눈치 보면서 가는 거라 뭐 대박은 못 내더라도 완만하게 가는 게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흐름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익절 손절하기에는요, 이게 갑자기 뭐 7,000원 되고 그럴 만한 종목이라고 보기도 어렵거든요. 하락해봐야 뭐 8,000원 중반 후반 그러니까 하락해봤자요. 거기서 횡보하거나 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이거를 손절 익절하기엔 좀 아까운 종목이다. 그래서 12,000원이 또 말도 안 되는 목표가를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 목표가 보고 좀 편안하게 좀 대응하셔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제 10,000원에 매수하셨을 수도 있고 9,100원에 매수했을 수도 있는데, 그 주가에서 뭐 입장이 둘 다 다르지만 어떤 분 수익이지만 손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에서 많이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손실이 5% 4% 5% 정도 되시는데, 다음에는 그래도 좀 매수를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결국에 뭐 15,000원 20,000원 가도 수익을 잘했다고 보긴 또 애매해요. 너무 이제 위험하게 잡아버렸기 때문에. 위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좀 매수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익이 나도. 그래서 다음부터는 좀 약간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뭐 변동성 보이니까 따라잡기보다는 뭐 최근에 저 이제 아는 분이 이제 주봉을 보고 매수하셨다고, 미국 주식 이제 주봉을 보고 매수하셔가지고 뭐 수익이 나셨다고 하더라고요. 주봉 이제 여기 121선인가 하여튼 거기 받치고 이제 주봉으로 골든 크로스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더니 수익이 정말 잘 났다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차라리 그런 거라도 보면 일봉은 좀 그런데 주봉은 그나마 낫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말 투자할 때 한 가지라도 더 근거를 가지고 정말 투자를 하신다면 그나마 이제 마구잡이로 그냥 눈 감고 매수하는 것처럼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구잡이 매수보다는 정말 근거를 가지고 한 번만 더, 그러니까 뭐 1%라도 낮은 주가에서 매수하시면서 수익 꾸준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에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